리플 보더분들은 지금 가장 헷갈리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요. 기관 도입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유럽 라이선스 관련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생각만큼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아니 좋은 뉴스는 계속 나와주는데 왜 안 가지? 이번에도 그냥 기대감만 반영하고 또 조정받겠다. 아니면 진짜 큰 움직임이 있는데 시작도 안 한 건가? 지금 리플을 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같은 차트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보다가 오히려 다른 게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시장에서 뉴스가 많다고 뉴스가 다양하게 또 호재가 나온다고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뉴스를 비교했습니다. 어떤 종목은 ETF, AI, 기관, 거래소 상장과 파트너십,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뉴스도 전부 달랐는데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크게 움직이기 전에 나왔던 패턴,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더 늘려봤습니다. 혹시나 이게 우연일까 하고 늘려봤더니 또 비슷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같은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그때부터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혹시 시장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걸 먼저 보고 그거에 맞춰서 뉴스를 내보내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뉴스를 잠깐 내려놓고 가격도 내려놨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공급 구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락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장하기 전에 시장에서 이미 확보됐던 물량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구조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량이 풀린다. 그러면 악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비교했던 건 풀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풀리는 날 전에 시장이 어떤 과정을 만들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큰 물량을 가진 사람도 절대 낮은 가격에서 팔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무엇을 만들려고 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례들도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리플을 들어드릴 수 있는데 갈링하우스 CEO가 리플의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었다, 뻥튀기 시켰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되었지만 UX링크 코인 또한 700%가 넘는 73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크로노스 코인 또한 단기간에 980%, 약 10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다 떨어지는 모습. 실제로 나왔던 뉴스는 서로 달랐고 올라간 이유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데 크게 움직이기 전에 만들어졌던 과정과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목 이름보다도 그 과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목마다 뉴스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계속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량,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둘 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순서는 계속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보다는 과정을 보기 시작했고 왜 올랐는지가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플도 지금 어쩌면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간 과정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최근 시장을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에 시선을 뺏기고 있습니다. 리플 관련된 재료들이 나와주면서 이런 뉴스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저는 뉴스보다도 시장이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지, 또 거래량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실제 자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 중요한 건 뉴스가 당장 몇 개 더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이 실제로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결과를 예측한다라기보다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당장의 가격이 아니고요. 조급함, 답답함입니다.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오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곧바로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대와 실망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진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요. 시장은 대부분 뉴스보다도 과정을 먼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희망도 실망도 아닙니다. 바로 흔들릴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같은 뉴스를 보고
보고 전혀 다른 대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오늘의 뉴스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아니고 지금 리플이 어떠한 과정을 만들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과정이 아직 준비 과정인지 아니면 시장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단계인지 흐름 자체가 바뀐 건지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지금 위치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가격보다도 과정을 먼저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 구간은 어디고 거래량은 어느 수준 유지해야 되고 기관 수급과 시장 구조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신호가 무엇인지 제가 확인하는 기준만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다 공유해드렸던 내용인데 해당 자료 필요하신 분들께 따로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으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떤 과정을 만들고 있고 또 과정의 몇 번째 단계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혼자 대응하면 판단이 느려질 수 있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원하시면 소통방 입장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준 하나만 있어도 뉴스 좀 나오는 거에 흔들릴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당 자료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가끔씩 이 자료를 사칭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 또 불법 리딩 등 여러 가지 피해보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두 번 확인해 보시고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